사실 그거를 나가게 되면은 나는 10만 원을 받고 저 사람들한테 고용당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근데 나는 10만 원 받고 고용당하기 싫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10만 원 벌지 말고 동등한 관계에서 일을 해보자. 니네가 나한테 부탁해라. 내 10만 원 안 받을 테니까 나와달라고 부탁해라. 임지웅님을 특별하게 토크호스트로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크호스트의 주인공으로서 이렇게 커리어를 쌓아가시면서 지웅님의 현재 모토나 사업가들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최대한 리스크가 없게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왜냐면 제가 부산 사람인데 20살에 바로 상경을 했거든요. 상경을 할 때 돈 10원도 안 들고 올라왔어요. 진짜 이제 서울로에 올라와서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리스크가 없는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뭐 TV 보면은 백종원 선생님 같은 경우들 보면은 막 나는 사업을 4번을 했다, 5번을 했다, 다 실패해서 6번에 성공했다,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업 한 번 하면은 실패하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인생이 끝이에요. 거기서 진짜. 진짜 아무것도 안 남아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실패 없이 한 번에 최대한 리스크를 가지지 않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준비해온 얘기는 혹시 다이아몬드 회사 드비어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다이아몬드 이제 포에버라는 말은 아시죠, 여러분? 어쨌든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이아몬드 회사가 드비어스라는 다이아몬드 회사예요. 그런데 그 드비어스를 창업하신 이제 세실 로즈라는 사람이 되게 다이아몬드 광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광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다이아몬드 광산을 어떻게 다 가지게 되었나를 한번 알아보니까 옛날에 아프리카에 다이아몬드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다이아몬드 광산을 이제 얻으러 갔대요. 세실로즈가 보기에는 저거 다이아몬드, 사람들이 다 다이아몬드를 팔러 가는 게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발견을 해도 저거 내가 다 캘 수 있는 자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했던 게 아프리카니까 덥잖아요. 가서 물을 판 거예요. 다이아몬드 캐는 사람들 옆에서 물장사를 한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다 다이아몬드를 캐려고 하니까 물이 없잖아. 목마르잖아. 그래서 덥잖아. 그러니까 다 거기서 물을 사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버셨는데 결국에 그 물을 팔아서 번 돈으로 다이아몬드 발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광산을 다 샀어요. 나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이아몬드 회사의 사장님이 되신 거죠. 이런 식으로 대항해 시대에 내가 콜럼버스가 되겠다. 이러면은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는 있겠지만 돈을 벌기는 어렵죠. 명예가 생기고 돈을 벌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자를 하는 사람으로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어떻게 해야지 버는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 세실로즈의 마인드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대항해 시대에 콜럼버스가 되려고 하지 말고 배를 만들어 팔자. 남들 다 다이아몬드 캐러 갈 때 다이아몬드 캐는 데서 물을 팔아보자. 이런 생각을 조금 가져보는 게 어떤가. 저는 엔터테인먼트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22살 때부터 엔터테인먼트를 다녔는데 어떻게 보면 댄서로서 정석의 길을 간 건 아니죠. 댄서들은 배굴마가면서 나의 춤을 증명해야 되고 막 세계대회에 나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당연히 20살에 살면서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그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 댄서로서의 길을 가기보다는 회사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거기에서 다니다 보니까 남들이 다 가는 길이잖아요. 남들이 다 가는 길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은데 거기서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도 있고 뒤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시작한 젊은 사람들, 한참 전에 막 오래 하신 분들. 그 중간에서 격차가 되게 심하거든요. 제가 딱 가서 봤을 때는 그게 너무 많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하려고 했냐면은 처음 시작한 사람들하고 저 고인물들하고 마인드를 서로 대변해주는 사람, 그걸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요즘 뭐 이승기 사태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승기가 18년 동안 음원정산을 10원도 못 받아서 96억을 받을 게 있는데 회사 사장이 다 떼먹었더라. 뭐 이런 말들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 회사 사장은 왜 떼먹었을까? 왜 저렇게 유승기를 속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유승기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저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만 하잖아요. 찌라시만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내가 한번 설명을 해줘보자.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다 가는 길 안에서 불편한 걸 찾은 거죠. 물을 파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유튜브가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좋았고 그런 거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K-pop 평론가로도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그런 기회를 잡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세실로즈의 전설적인 얘기도 있지만 비슷한 얘기가 캘리포니아의 금광도 비슷한 것 같아요. 골드러시로 사람들이 금광을 캐러 갔을 때 그때 돈 번 사람은 청바지 파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새로운 기회를 노리는 좀 그런 기회가 된 것 같고 그런 좀 얘기가 좀 되게 재밌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튜버로서의 새로운 또 어떻게 보면 세계를 만들고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이 유튜브에 관심 많으니까 그럼 유튜브의 세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사업하시면서 유튜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튜브가 워낙에 이제 효과가 좋잖아요. 여기 유튜브 하고 싶은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은근히 많아요. 그죠? 유튜브가 사실은 조금 이제는 레드오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이미 큰 사람들은 다 컸어요. 저렇게 이제 중간에 앉아 계신 유명하신 분들, 여기 옆에 유명하신 분들, 이렇게 크실 분들은 옛날에 벌써 다 컸고요. 이제는 새로 나오는 것들은 대기업들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연예인들 부르고 막 방송사 PD들 로고에서 돈 다 때려박아가지고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크리에이터가 그들의 영향력을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한 편 만드는데 보통 막 한 5천에서 1억 던져요. 근데 내가 5천에서 1억 던져가지고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들하고 비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어느 정도는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거를 찾아야 되느냐면은 대기업들을 보고 나서 그 밑으로 떨어지는 알고리즘을 주워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대머리 독수리죠. 그런데 대머리 독수리 같은 건데 여러분들 뭐 아이돌 뭐 좋아하시면 뭐 요즘 뭐 장원영, 안유진 이런 사람들 너무 유명하잖아요. 저는 이제 K-pop 분석을 하고 평론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나와서 K-pop 평론하고 아이돌 실력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를 좋아할까요? 그냥 장원영 얼굴 나오는 걸 좋아할까요? 당연히 다 장원영 얼굴 보러 올 거예요. 나 볼래 장원영 볼래 하면 다 장원영 보지.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저는 그래도 장원영 얼굴 보고 우와 예쁘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왜 장원영 어떻게 스타가 됐는가 뭐 이런 거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중성 안에서 어떤 마이너한 한 분야를 딱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는 거죠. K-pop 아이돌을 좋아하는 한국인이 뭐 100만 명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아이돌에 대해서 진짜 깊게 알고 싶은 사람이 10%라고 해도 10만 명이잖아요. 그럼 그 10만 명은 나를 봐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걸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유튜브는 약간 이런 식으로 요즘 이제 시작을 하시려면은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다들 이제 사업을 하시니까 본인 전문성을 가진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사업을 홍보하고 싶은 거잖아요. 완전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방식대로 그렇게 밀고 가기보다는 대기업들이 하는 방식에서 이것보다 살짝 더 마이너하게 조금 더 매니아틱하게 그리고 나의 충성 팬들을 만드는 거죠. 왜냐면 나밖에 안 하니까 나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충성 팬을 만들고 그럼 그 사람들이 나를 구매를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완전 대중적인 유튜브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평론이나 분석적인 걸 하고 있는데 TV 방송이나 아니면 뉴스나 뭐 뉴스에서 뭐 BTS 너무 잘 됐어요. 뭐 블랙핑크 너무 잘 됐어요. 뭐 이런 거 하면은 뉴스에서 저를 불러요. 사실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도 엔터테인먼트 다니는 댄서였다면은 절대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거죠. 아까는 결국 똑같은 거예요.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거에서 조금만 매니아틱한 거,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거에서 조금 불편해할 만한 거, 그거만 살짝 긁어주면은 제 팬들이 확실하게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유튜브에만 국한되는 거 같진 않고 사업을 봐도 저도 이제 스타트업을 하지만 사실 대기업들이 안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기회를 많이 찾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훈님 영상을 많이 봤는데 그런 뒷얘기들 저는 사실 굉장히 궁금했어요. 스포츠스타 정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이돌 갑질 파문 뭐 이런 것들도 분석해서 올려준 거 보면은 이런 걸 좀 어떻게 아무도 이렇게 설명 안 해줬는데 이런 건 여기서 볼 수 있구나라는 좀 특화된 분야가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모이게 되고 그런 걸 좀 관심을 가지시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좀 그런 그 몸값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 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사실 브랜딩을 통해서 굉장히 몸값이 올라가고 있고 지훈님도 10배 이상 제가 봐서 10배 가면 더 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댄서가 진짜 아무리 유명해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수우파 수면파 나오면서 댄서들 몸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제가 옛날에는 유명한 댄서분들한테 워크샵 들으러 가도 그냥 5만 원 내면은 들으러 갈 수 있었어요. 정말로. 정말 저렴한 게 댄서 몸값이었고 뭐 어디 가도 늘 파리 목숨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팍팍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5만원 받고 수업해주고 3만원 받고 수업해주는 때보다 10배 이상 뛰었다고 진짜 그냥 확신하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몸값을 띄우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댄서로서 유튜버로서 조금 일어나려고 여기저기서 그냥 한 번씩 나와달라고 하고 그럴 때 저는 돈을 받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저한테 뭐 방송국에서 부를 때도 저희 한 번 촬영에 20만 원 괜찮으세요? 10만 원 괜찮으세요? 뭐 아니면은 강의 같은 거 나가면은 뭐 하버드 나온 교수님도 막 시간당 10만 원에 하신대요. 막 그러면서 자꾸 10만 원만 주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명예로운 자리지만 사실 그거를 나가게 되면은 나는 10만 원을 받고 저 사람들한테 고용당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근데 나는 10만 원 받고 고용당하기 싫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10만 원 벌지 말고 동등한 관계에서 일을 해보자. 니네가 나한테 부탁해라. 내 10만 원 안 받을 테니까 나와달라고 부탁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0만 원 안 주셔도 된다. 저는 시간당 50만 원 밑으로는 나가지 않을 거다. 그런데 10만 원밖에 예산이 없으시다면 그냥 공짜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한 강의나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한두 개를 나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딴 데 가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저 사람한테 10만 원 불렀는데 공짜로 해주셨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50만 원에 저 사람 불렀어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5만 원, 10만 원짜리 사람에서 50만 원을 줘도 못 부르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한 시간에 50만 원을 줘도 못 부르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요즘 뭐 열정페이, 뭐 열정, 뭐 젊은 것들이 고생해야지 막 이러면서 되게 싸게 후려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차라리 돈을 주지 말고 당신이 나랑 동등한 관계가 되자. 내 고용주가 되지 말아라. 왜냐면 내가 5만 원 받고 거기 나가도 걔네들은 우리가 돈 줬으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5만 원 차라리 안 받고 그냥 명예로운 자리잖아요. 나가도 이름값은 생겨요. 명예로운 자리잖아요. 거기에 그냥 공짜로 나가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 아니면 PD들, 방송 작가들 다 나한테 돈을 준 게 아니고 내가 나와서 도와준 거니까 나를 더 대우를 해주게 되죠.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내가 50만 원 받고 나가도 그 사람들은 똑같이 나를 대우해요. 처음부터 얕잡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몸값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조금 고민하시면은 더 훨씬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비싸도 다 쓰거든요. 왜냐면은 돈 주는 사람은 이 사람이 10만 원인지 50만 원인지 안 중요해요. 돈 진짜 많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50만 원인지 안 중요해요. 그냥 데리고 와서 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어떤 사업을 할 때 윗사람이 돈이나 이런 걸로 갑질을 하려고 한다면 눌리지 마시고 차라리 받지 말고 내 길을 한번 보여주시라. 당신이 나와 동등한 관계고 내가 당신 도와주고 온 거라. 그리고 나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잘할 거다. 나는 못할 자신이 없다. 라는 마음으로 하시면은 분명히 몸값이 많이 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좀 신선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프로다운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신세를 지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점점 더 높은 가치를 지불하게 만들고 결국 그게 나중에는 거대한 수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에 정말 큰 가치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쌓아가는 과정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올해도 어떻게 10배 이상 더 성장하실 것 같습니까? 이제 12월이네요. 한 달 남았는데 네, 계속 매년 10배를 목표로 하시는지. 내년에 더 잘 벌어야죠. 더 많이 성공할 거고요. 지영님이 진짜 춤만 잘 추신 게 아니고 뭐 외모나 인성이나 이런 말 언변까지 좀 다 있으신 것 같아서 정말 좀 대단한 생각이 들었고. 뿅. 저는 지금 스타트업을 했던 스포츠 활동하고 있는 정혜국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 항상 여쭤보는 질문인데 어떤 세상 만들고 싶으세요? 어떤 세상이요? 세상까지 해야 되나요? 개인이 목표로 하는 어떤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고 싶으신지? 저는 일단은 제 지금 단기 목표는 한국에서 K-POP 분석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인지웅이라는 사람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만드는 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한 50% 정도는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뭐 역사 유튜브 이런 거 좋아하시면은 뭐만 하면 임용환 박사님께서 TV 방송에 나와서 삼국지 아저씨라고 하죠. 뭐 그런 분들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뭐 K-POP 쪽 분석이라고 하면은 거의 저를 불러주실 정도로 한 30~40%는 저를 불러주실 정도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다른 채널에 나가는 일이 많아서 이렇게 밑에 K-POP 컨텐츠 누적 조회수 6천만 회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 그래서 일단은 K-POP 쪽에서 유명해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싶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말 엔터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그 양아치 대표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뭐 이승기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양아치 대표들이 자기 걸리면은 얘가 물어뜯는구나라는 인식만 좀 가지고 있어도 조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아이돌 연습생들이나 아이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면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이쪽 업계상 뭐 언론이나 그런 찌라시가 굉장히 민감한 업종이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 그렇게 다 신상을 공개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뭐 정보 보안이라던가 비밀 유지에 대한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어요. 이게 엔터테인먼트 업계상 사실 모든 직원들은 엔터에 들어갈 때 비밀유지 서약서라는 거를 쓰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거를 어겼을 때 내가 고소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시스템적인 것들을 얘기를 했을 때 고소를 당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했고 유튜브 초창기 때는 사실 고소를 당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내가 유명해지고 나니까 내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생기고 나니까 엔터들도 더 이상 건드리지 않더라.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사실 오히려 연락 와서 부탁을 하시죠. 그냥 밥 한번 먹자고 대표님이 연락을 하시죠. 이제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 와서 사실 그런 리스크는 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그런 관리는 내가 잘 되면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영감을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궁금한 건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고 그리고 뒤에 경력을 보시면 되게 화려하신데 여기 모인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이시나 아니면은 되게 촉박한 환경 속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아무래도 조금 개인적으로 힘드셨던 거나 아니면은 그런 기억이나 경험 같은 것들을 소개받지 못한 것 같아서 혹시 가장 힘들었던 경험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가장 힘들었던 건 그거예요. 어렸을 때는 저희가 대학이 가는 게 인생의 전부잖아요. 부산에서 열심히 정말 몇 년 동안 춤을 춰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전체 차사업으로 이제 합격을 해서 전액장학금을 받고 들어갈 수 있게 됐었는데 저는 집안에서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전액장학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살려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집도 구해야 되고 월세도 나가고 생활비도 나가고 숨만 쉬어도 100만 원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 없어가지고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6개월 만에 자퇴를 했어요. 6개월 만에 자퇴를 하고 되게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왔고 여기 졸업하면은 나는 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지경이 왔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가 정말 힘들었었는데 오히려 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견뎌내고 다시 시작을 했던 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지방은 사실 예체능 불모지잖아요. 지방에서 예체능 하는 거랑 서울에서 예체능 하는 게 완전히 다른데 지방에서 춤을 춰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았으니까 나는 서울에서 춤을 춰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어린 나이에 그냥 바로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경력이 더 중요하지 학벌이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잘만 하면 누구든 써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바로 현장으로 들어갔고 지금 돌이켜보면 대학교 나왔으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딱 하나만 더 받을게요. 그러면은 지금 트레이너로서 성공한 건가요? 아니면 K-POP 유튜버로서 1위 하는 게 성공한 건가요? 매출이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래. 이제 사실 다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요. 유튜브가 성공하면요, 내가 아이돌 트레이닝을 해줄 때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을 아이돌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겠죠. 원래는 제가 아이돌 트레이닝을 할 때 나이가 어렸을 때니까 당연히 메인 아이돌들을 맡기진 않아요. 회사에서 연습생들이나 데뷔조 아이들 아직 유명해지지 않은 사람들을 트레이닝을 맡게 되잖아요. 그때는 페이도 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해가지고 이름값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를 불러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유명한 사람들을 맡기고 제 페이도 더 올려주시고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일어났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제 유튜브를 보고 지민아님이 이제 캐논퍼마일이라고 그 자동차 보험 광고 하거든요. 그때 광고 안무 감독도 제가 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 것들이 사실 뭐 내가 K-POP 아이돌 트레이너로 성공을 하든 디렉터로 성공을 하든 유튜브로 성공을 하든 다
다 이쪽 판은 결국에 유명한 게 돈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고 결국에 중요한 거는 누가 불러줬을 때 갔을 때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잘 하느냐 그래서 다음에 또 불러주느냐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다음번에 또 불러주는 게 한 번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신 인준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